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상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품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문장의 종류, 기략적인 내용들을 보고 오늘 이제 품사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오늘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동사편부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영어를 하는 거죠. 자, 문장의 종류는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갈 건 크게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오해,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싫어해. 라고 말을 하면 학생들 중 꽤 다수가 이거 부정문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용이 부정적이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영어에서 말하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부정문이라는 것은 not을 비롯한 부정부사의 유무 이해되십니까? 그런 게 있어야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싫어해는 예를 들어 영어로는 I hate you가 되겠죠? 이 문장은 긍정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you. 이게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문과 부정문의 개념은 부정부사의 유무다 정도까지 일단 이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가르마치는, 나누는 가장 큰 개념이 긍정문, 부정문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 좀 짜잘짜잘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평서문. 말 그대로 사실을 평이하게 서술한다. 이해됩니까? 그게 평서문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형식의 순서대로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온점 찍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일반적인 평서문이고요. 평서문에도 긍정의 평서문, 부정의 평서문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이제까지 한 거고 많이 익숙할 테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의문문.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져요. 우리가 공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울 때 조금 관심이 없거나 혹은 좀 잘못 배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의문문은 그냥 끝에 소리만 올리면 되는, 어조만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 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구어체 언어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에서 필요한 그런 문법식 영어, 문법 영어, 문어체 영어에서는요, 의문문에도 순서가 있다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의문문의 종류를 나눠볼 건데요. 의문문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yes, no로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yes, no로 대답이 안 되는 의문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갑자기 의문문의 종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보다. yes, no로 대답이 된다. yes, no 대답이 안 된다 라는 얘기는요. 달리 얘기하면 얘들의 별명 같은 개념은요. 이렇게 됩니다. yes, no로 대답이 된다.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의문문이다. 우리가 의문사, 의문대명사, 의문형사, 의문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은 yes, no로 답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시작하지 않는다면 yes, no로 답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대로 yes, no로 대답이 안 된다는 뜻은 달리 얘기하면 의문사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잡고 시작할게요. 자, 의문문의 종류는 크게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처럼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랑 여기처럼 의문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의문사로 시작한다,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서술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서술어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이제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술어가 비동사만 있어. 조동사 없고 비동사만 있는 거야. 의문사 없이. 그러면 걔네 순서는 비주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You are my mother. 그죠?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문장이 됐을 때 그걸 질문하면 Are you my mother? 이렇게 되죠. Are you? 비주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비주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조건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묶어서 얘기할게요.
비동사라 하더라도 조동사가 있거나, 즉 조동사가 있거나 혹은 일반 동사인 경우, 조동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동사인 경우는 크게 얘기하면 조주동이에요. 여기도 조주동, 여기도 조주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만 서술어가 비동사이니까 조주비인 거고 여기는 조동사가 따로 없으니까 두더지의 도움을 받아서 조주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동사였을 때는 그냥 조주동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을 때는 서술어의 상황에 따라서 비주와 조주동 이 두 파가 날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의문문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문문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 도치라는 거 있잖아. 도치라는 게 있는데 도치의 종류 중에 무조건 도치라는 게 있다. 무조건 도치라는 게 있는데 이 무조건 도치의 별명이 뭐냐면 별명이 의문문형 도치예요. 의문문형 도치. 그래서 얘네 도치되는 순서가 비주 아니면 조주동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의문문의 순서를 같이 연계해서 외우는 게 꽤 중요합니다. 꽤 필요합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의문사로 시작할 때 이때는 조금 더 조건이 복잡해지는데 의문사로 시작할 때는 의문사가 주어라면 뭐라면? 의문사가 주어라면 평서문의 순서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의문대명사 후라든지 의문대명사 what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어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평서문의 순서가 돼.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서술어들이 나오겠죠. 바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형식에 따라서 나머지 쓰는 거. 이게 의문사로 시작하는데 의문사가 주어라면 순서가 평서문의 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의문사로 시작하지만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서술을 봐야 돼요. 서술을 봤을 때 비동사만 있다면 얘는 의비주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의비주가 되는 거고 얘가 조동사가 있거나 혹은 일반 동사일 때는 의조주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의문문의 순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로만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죠? 안 와닿죠? 중간중간에 제가 예문을 따로 모아서 예문만 하는 어떤 그런 영상도 한번 올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면 끝날까요? 아니요,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이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 어렵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먼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야. 그래서 너는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혹은 너는 생각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know나 think나 일반적으로 타동사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온 겁니다. 목적어가 왔는데 이번에 목적어로 뭐가 왔어? 의문사절이 온 거야.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where his, 그죠? 의문사절의 순서는 의주동.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라면 의주동이었죠? 그래서 의주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where his.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얘가 합쳐지면요,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Do you know where his 하고 쓰면 됩니다. 그럼 끝나. 별로 헷갈릴 거 없죠. 그런데 문제는 얘를 가지고 만들면 where do you think he is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순서가 달라졌죠? 그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니, 이런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 없나? 어떻게 했지? 이런 게 문제로 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지?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린 배운 얘기예요. 이거 아는 얘기야. 자, 뭐냐면 이거야. 위에 얘기했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은 예스로 대답할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스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고, 예스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의문사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물어보는 거야. 주절의 본동사와 의문사절의 의문사를 같이 물어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아? 라고 하면 나 어딘지 알아? 아니, 나 어딘지 몰라. yes, no가 되죠.
yes, no가 된다는 것은 의문사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합쳐서 물어보는데 어디라고 생각해? 어디라고 생각해? 네. 어디라고 생각해? 아니요. 이상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yes, no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yes, no가 안 된다는 뜻은 의문사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네. 근데 문제는 주절에 의문사 있어 없어? 주절에 의문사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인 의문사절에서 의문사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끌고 와서 뭘 만들었어? 의조주동을 만든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yes, no로 대답이 된다,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죠. 너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시. 너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합쳐서 물어본 거죠. 무엇이라고 생각해? yes, no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의문사가 앞으로 땡긴 거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네. 답부대기 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렸냐면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주절은 do you think가 되고 거기에 목적으로 의문사절이 온 건데 의문사절의 서술어는 make가 되겠죠. 근데 얘의 주어가 누구야? what이잖아. 결국 what의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의문대명사의 수일치는 단수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s를 써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s를 안 써줬기 때문에 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거를 의문문 관련해서 문제를 내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제안문 혹은 청유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안문, 청유문은 결국은 같이 하자예요. 조금 좀 나눠서 보자면 일단 청유문 있습니다. 청유문. 다음 권유문 있어요. 그리고 명령문 있어요. 자, 세 개는 뭐 비슷비슷한 성격이 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청유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하자예요. 이제 거기서 뭐 여기 제안문 이렇게 써놨지만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나도 할 테니까 너도 같이 하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권유문은 너 한번 해봐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명령문은 상대방의 의사 같은 것은 존중하지 않고 그냥 너 해 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결론부터 땡겨서 얘기할게요. 왜 이게 지금 이 세 개를 같이 연달아서 같이 얘기해야 되냐면 이제 시험에서 얘가 예의 부가문문이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청유문의 부가문문은 같이 하자죠. 그래서 그 부가문문이 shall we로 고정입니다. 권유문은 on to로 고정이에요. 이해되시죠? 명령문은 will you입니다. 이렇게 부가문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서문 이런 데서는 뭐 서술어를 보면서 조동사를 보면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그럼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여기서 문제로 나오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Let's go. Let's go 라고 했다 칩시다. 이해되시죠? 그럼 Let's go의 부가문은 뭐가 와야 될까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여러분 다 알죠? Let it go가 되면 예의 부가문은 몇 번이 될까요? 1번, 2번, 3번. 자, Let's go의 부가문은 1번이 됩니다. Let it go의 부가문은 3번이 돼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let's는 5형식 문장인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지금 let이 서술어고요. 주어가 you예요. 왜 you 생략됐지? 왜 you 생략된 거야? 얘가 사실은 명령문에서 파생됐기 때문이에요.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내가 너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행위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맨날 주어가 you가 오다 보니까 you를 생략하고 시작하는 거, you를 생략하고 동사원어로 시작하는 거, 그게 명령문인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문에서 시작은 했는데 얘가 결국 해석을 보니까 허락해라, 너는 허락해라, us 이게 뭐냐? 이게 지금 let's에서 이게 us예요, us. 우리가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가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같이 하자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let's 시리즈가 되면 얘는 명령문에서 파생되긴 했지만 청유문으로 봐요. 근데 여기는 us가 온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건 명령문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명령문으로 will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문제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유문의 가장 일반적인 그 표현들은 let's 동사 원형이라든지 뭐 how about ing, 뭐 what about ing 뭐 이런 게 있고요. why don't we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why don't you는 뭐야? 너 해보는 게 어때? 뭐 이건 권유가 되겠지만 why don't we는 우리 해보는 게 어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shall we.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조금 공경의 모습, 좀 더 좀 정중한 표현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제한문, 청유문이고요. 명령문. 자, 명령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어 you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이 나오면 이렇게 해라라는 건데, 이제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조금 더 가자면 명령문 나오고 and, 명령문 나오고 5월이 나오면 이때 and와 5월은 각각 그리고 또는이 아니에요. 이때 and는 그러면 이라는 해석이 되고요. 이때 5월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탄문. 이제 요거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감탄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탄하는 문장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감탄할 때 감탄의 대상이 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이 what과 how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과부터 얘기하면 what은 의문 형용사예요. 의문 형용사란 것은 얘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 사이에 관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얘네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해되십니까? 의문 형용사의 주 고객은 누구? 명사니까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막 그래요. 됩니까? 반면에 how는 의문 부사란 말이죠. 그죠? 의문 부사니까 얘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보통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 둘 다 주어 서술어 같은 경우 생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는 게 감탄문의 구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감탄하려고 할 때는 what 감탄문을 쓰고요. 형용사나 부사에 대해서 감탄하려면 how를 감탄문을 보통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확장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일단 what 감탄문은 결과적으로 순서가 되면 what 관 혁명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관사나 형용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what 명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사가 주 고객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 명사가 가산 단수가 오든 가산 복수가 오든 불가산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가산 복수나 불가산이 오면 여기 관사가 없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성격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서치관 혁명이 있죠. 서치관 혁명.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매니관 혁명이라는 구조도 있어요. 여기 명사가 단수일 때 이렇게 매니어 명사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이 순서가 다 이렇게 동일한 순서를 가집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때는 다 what이든 서치든 매니든 다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 고객이 명사고 주 고객이 명사니까 이 명사의 종류가 여럿이어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how는 how형 이제 부사할 때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how형 다음에 명사, 이 형용사에 딸린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잖아. 명사가 오는데 how형 다음에 관사가 여기 끼게 돼 있어요. how형 관명. 이해되십니까? 왜? 이 how한테는 주 고객이 얘가 꾸미는 얘가 수식하려는 주 고객이 명사가 아니야. 명사는 형용사에 딸린 식구일 뿐이지 얘한테 주 고객은 얘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how형 관명 순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사는 눈치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얘가 가산 단수면 올 수 있어요. 근데 불가산이나 복수는 못 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애들이 좀 더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얘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게 또 뭐 있어? 제일 유명한 거. 소형 관명. 어디서 들어봤죠? 소형 관명. 서치관 혁명의 반대 같은 느낌으로 많이 쓰잖아. 소형 관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에즈형 관명. 다음 투형 관명. 투형 관명. 마지막으로 하우에버형 관명. 이해되십니까? 이런 순서가 나오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앞에서 이끄는 놈들이 다 뭐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는 위에 거보다 아래 게 좀 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순서가 만들어지는 건데, 하우형 관명이, 그러니까 하우가 저를 이끌면서 하우형 관명 순서가 되면, 얘가 문장이라면, 문장이 된다면 얘는 감탄문이 되겠죠? 근데 얘가 절이 된다면 얘는 명사절이 돼요. 왜? 의문사가 절을 이끌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왓이 절을 이끌면 얘 뭐가 돼? 명사절이 되겠죠. 이해되죠? 문장이라면 감탄문이 되고. 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소는 이게 언제 쓰여? 보통 소댓절 구조로 많이 쓰여요. 소댓. 이해되시죠? 이때는 결과의 부사절인데요. 소댓절 구조. 따라서 그래서 라는 구조로 많이 씁니다. 그게 소형 관명 개념이고요. 물론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어쨌든 부사절이니까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자주 온다는 거죠. 다음에 as는 as 구조로 원급 비교로 많이 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to는 to 구조로 많이 와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however가 절을 이끌게 되면, 여기 뒤에 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문장은 안 되죠. 무조건 절인데 뭐야? 부사절이 되죠. 왜? 왜 부사절입니까? 왜 부사절? 복합관계 부사가 절을 이끌면 부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의 순서가 위에 감탄문의 순서와 동일한 거예요. 다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묶어서 공부하면 좀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특별히 소형 관명 구조에서 이 명사는 형용사에 딸린 19일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명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수나 불가성이면 틀렸다고 쳐요.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형용사가 man이거나 혹은 few라면 여기 복수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much거나 little 같은 경우라면 불가선이 오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예외 구조도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